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밀실 사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역 의원 평가 20%,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1명입니다. 현재까지는 10여 명 정도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고, 또 당 바깥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장 등도 이재명에게 지금 이 공천은 사천이다, 이 공정한 공천으로 바로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이 밀실 사천에 대해서 반발은 하면서도 주장하는 것이 각각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퇴하라, 이재명이 불출마해야 한다, 경선 참여할 것이냐,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이미 탈당을 결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이번 공천이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총선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도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갈 것이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당대표로 조철희 당 총무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위성정당 대표로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됐습니다.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서 인유한 위원장까지 거론이 됐는데, 당 총무국장, 그러니까 당직자 가운데 가장 연차가 높은 사람이다. 4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있고 한선교 이 위성정당 대표를 맡겼는데, 이 위성정당 비례의원들 공천을 하면서 그 순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황교안 대표와 한선교 대표가 서로 충돌을 해서 한선교가 물러나는 이런 소동을 빚었습니다. 공천 파동이었죠. 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의 대표를 이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주로 맡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조철희 당 총무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읽힙니다. 이번에 이 이재명과 다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이재명이 가서 이 선거 지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출마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출마를 한다면 어느 당으로 다른 당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가장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딱 한 개입니다. 국민의 미래, 이 한 곳입니다. 이 위성정당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면서 이 비례대표 후보들도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민의힘과 가는 방향이 같으냐, 철저히 인성, 자격 모두 검증하겠다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위성정당이 좌파연합이다라고 해서 지금 진보당까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자리 중에 절반을 이 진보 사회단체에 할애를 한다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국가 단체, 그 다음 시위꾼들, 괴담꾼들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고, 이재명도 자신이 출마를 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이 좌파연합을 한다라고 하면서 만드는 이 위성정당 외에도 각종 위성정당이 난립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좌파 쪽은, 민주당 쪽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공천에 있어서 검증까지 민주당과는 다르다. 민주당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시민단체 대표를 추천하게 되면 민주당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위성정당에서 그런 식이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위성정당 운영, 또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체계, 성격,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까지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철희 당 총무국장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동훈 자신이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선거운동까지.
그 부분이 고려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계양을입니다. 원희룡과 이재명이 이제 정면 대결을 펼치는 계양을에서 원희룡이 후원 회장으로 축구 선수 출신이죠. 이천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많이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이천수가 과거에 송영길 선거도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적합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희룡이 계양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원희룡이 자신의 선거 전략을 계양의 히딩크가 되겠다. 그러니까 히딩크와 반대되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 거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수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건 뭐 작전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끌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재명이 마찬가지로 클린스만과 마찬가지로 계양을의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양을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계양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이 한 것이 없다. 오히려 계양의 퇴보를 바라고 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원희룡이 이 계양의 히딩크가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후원회장도 축구선수 출신인 이천수를 후원회장에 맡겼습니다. 이천수는 뭐 송영길 선거운동도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계양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겠다. 계양을 확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면서 이 원희룡 후원회장으로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이 지금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람들 가장 중심적인 게 친문 세력입니다. 친문재인 세력. 이 비명 반명이다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이렇게 조직력이 있는 것은 친문 세력입니다. 가장 또 범위가 넓기도 합니다. 이 친문 세력들이 지금은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도 곧 여기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은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어제도 민주당이 중성동 지역을 포기하고 송파로 가라라고 했는데 임종석이 거부를 했습니다. 임종석도 송파 갑으로 가라는 것은 자신 보고 죽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임종석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인사들, 비명, 반명 이제 이 인사들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 가운데 31명입니다. 이 31명 가운데 6명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신이 20%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불만을 터뜨렸고 이재명은 아예 의원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의원총회가 열리는 상황이고 지금 공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재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간 것이죠.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고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표시를 한 셈입니다. 이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나 각종 언론에 나와서 지금 주장하는 게 굉장히 엇갈리입니다. 이재명이 불출마해야 한다. 이재명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선 후퇴해야 한다. 또 탈당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이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들도 경선에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습니다. 20%, 30%. 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경선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이재명을 좀 불출마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면 이재명이 좀 양보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이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 조직 행동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일단 자기가 사는 것부터, 자기 사는 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행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주장도 모두 엇갈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것이 이재명은 지금 여기에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장도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들이 당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고 지금 이재명의 비선 조직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의 1차 경선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1차 경선이 있었는데 현역 의원 5명이 떨어졌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5명의 현역 의원이 페널티 없이도 친문 인사들과 경선을 벌여서 떨어졌습니다. 책임당원 50%, 일반 시민 50% 이렇게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는데 현역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하위 20%에 속하면 하위 10%는 감점이 30%입니다. 하위 10%에서 20%까지가 되면 감점이 20% 감점이 됩니다. 이 경선에서. 이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반발을 하면서도 경선에 참여해도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선에 참여하면 이제 총선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거법에.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각자 개인이 이재명을 지금 압박을 하면 사퇴하라, 불출마하라 이러면 이재명이 좀 양보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지금으로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완전히 공천 과정을 통해서 개딸당으로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다. 그래서 총선에서 뭐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양보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경선 참여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영표와 임종석을 중심으로 친문 인사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0여 명 정도가 계속 매일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홍영표도 이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 개인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 의논을 할 때가 됐다. 집단적인 반발, 이어서 집단적인 탈당까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영표 방에 모여서 며칠째 지금 이런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은 각자 개인적인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집단 행동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 부분을 노리고 이게 친문들이 결집을 해도 각자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구도 다르고 그래서 집단 행동은 어려울 것이다. 개별적인 탈당이 일어나도 그건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계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비명 반명, 이 반발하는 그룹들이 좀 더 냉정하게 이재명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도 탈당을 생각하는 이 냉정한 정치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을 국민의힘에 영입하는 것, 그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